네, 약. 이젠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일역사입니다. 지난 두통편 영상 보시고 오픈 채팅으로 많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또 통증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저희 약국에 부쩍 많이 오시는 관절 통증,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유독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시죠? 이럴 때 보통 병원에 가시곤 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드시고 좀 어떠시던가요? 약 먹을 때만 좀 나아지다. 약 떨어지면 또 아프다거나 처음에 약 먹을 땐 좀 낫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약 반응이 처음만 못해지는 것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관절이 아플 때 보통은 병원에 가곤 하는데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일반 의학국 병원이든 어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도 약은 다시 지난 두통에서처럼 관절염 또한 염증이냐 통증이니까 처방은 뭐다? 그렇죠. 진통제.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통증이 있으니 진통제, 염증이 있으니 항생제나 소염제, 여기에 더해 근육통까지 왔다면 근육이완제 추가. 염증이나 통증이 심하면 거기에 스테로이드제나 3차 신경통약이나 신경안정제까지 추가. 그리고 약 가지수가 많아지면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위장약까지 한두 가지 추가. 전국에 있는 병원들 처방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며 그야말로 상식적인 처방이 이럴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제약회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의 약제 구성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모두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처방 조제약들이 그동안 과연 그 상식이란 이름값은 제대로 해왔는지를요. 관절염, 도대체 언제까지 진통제에만 의존해야 한단 말입니까? 빙산의 일각 말고 수면 및 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얼음 핵까지 뿌리 뽑아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절염의 답은 진통제가 아니다. 관절 그 너머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인체 여러 부위의 관절염 가운데 관절염의 대표격인 무릎 관절염을 예로 살펴봐 볼까요? 무릎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릎 외에 골반이나 허리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 통증과 허리 요통, 골반통의 문제가 각각 별개의 문제일까요? 기억하세요. 허리, 골반, 무릎의 문제는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라인상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 시간 두통편에서 어깨, 목, 머리 라인을 말씀드렸듯이 무릎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종아리, 무릎, 햄스트링, 엉덩이, 허리로 이어지느냐, 정강이, 무릎, 내전, 골반 혹은 복직근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는 다른 부분보다 유독 무릎 통증만이 현저하게 나타나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릎에도 연계되는 통증의 라인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절대 무릎 통증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드린 김에 여기에서 본인 핵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허리 아래, 엄연히 말하면 횡격막 아래의 하체 쪽 통증에는 뱃속, 즉 소화기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차거나 입맛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하체 쪽 관절염은 안 좋은 의미의 따놓은 당상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무릎 통증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연 그 통증의 시발점은 어디인지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무엇으로? 본인식 사고로. 자, 여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 골반축이 계속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무릎은 어떨까요? 골반축의 틀어짐으로 인한 하체 쪽 장력의 불균형이 허리나 고관절이 아니라 무릎을 때리게 되면 무릎이 특정 장력의 영향을 받으며 물리적인 힘이 계속 쏠리게 되니 무릎 주변 조직에 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그 부위가 붓거나 염증이 생겨나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병원에 가면 부은 것은 무릎에 묻혔다고 주사기로 물을 빼준다거나 통증에는 진통소염제를 주사제 또는 내복 조제약으로 처방하곤 하는데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낫고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무너지며 물리화학적으로 무릎이 갈리는 과정에서 붓고 열나고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증상들을 유발했으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틀어진 골반축이라는 무릎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본 원인은 건드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근이완제만 써서는 어쩌자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하다못해 수술적 처치로 무릎이 갈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일단 물리적으로나마 개선해 준다거나 최소한 혼일 세라피로 무릎 쪽 부종과 통증 케어와 함께 이들을 야기한 상위 문제인 틀어진 골반축 또한 교정해 줘야죠. 예컨대 오염된 강이 있는데 하류에 물이 덜은 이유가 강 상류 근처에서 공장 폐수가 유입돼서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하류부터 정화해 나갈 것이 아니라 상류의 공장 폐수부터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류의 문제인 무릎 통증도 상류의 문제인 골반축 틀어짐부터 잡아야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즉 위에서부터 축이 틀어지며 무릎을 찍어 눌러 염증을 가중시키는 물리화학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며 비로소 무릎 통증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을 비롯해서 우리 몸 곳곳의 관절 통증에 있어서도 보다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혼일사고로 그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와 함께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주변의 환경적 요인, 다시 말해 전체적인 틀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대표격인 무릎을 통해 관절염 관절 통증을 일반화시켜 바라봐 봤는데요. 무릎 쪽 부종, 염증, 통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무릎 쪽 문제를 야기한 상위 원인은 골반축 틀어짐과 골반축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몸 상태와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싹 다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제가 일전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계절에 그 병이 온다 란 말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시기만 되면 유독 심해진다는 통증.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적 요인들 중 하나인 바로 계절의 문제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 그 사람의 체내 병적 소인과 연계되며 특정 계절에 특정 소인을 지닌 사람들의 질환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를테면 몸에 습이 많아서 비 문제에서부터 여러 습병의 소인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습을 악화시키는 계절인 늦여름에 내습에 외습이 더해지게 되며 기존의 습병 소인들이 악화되어 몸 전반이나 혹은 특정 부위가 습병으로 아플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물 더하기 물, 즉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이 자꾸 더 더해지니 가뜩이나 돌지 못하는 물이 쌓이다 못해 전신 또는 국소적으로 병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이때도 그 습병의 답은 진통제가 아니라 그 습을 없애거나 돌게 해주는 것일 텐데요. 계절과 그에 따른 질환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식 사고로 질환을 전체적으로 송두리째 파헤쳐 봤을 때 굳이 진통제, 항생제, 근이완제를 때려 붓지 않아도 기존에 잘 안 잡히던 무릎 통증, 나아가 인체 곳곳 관절염에 그 잡히지 않던 통증의 한 끝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 원인이 잡힌 상태에서 진통제나 항생제가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 두말할 필요 없겠죠. 관절염이라고 소염 진통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관절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혼일식사고로 캐치해내는 것, 이것이 관절염 치료의 절반은 따놓고 들어가는 길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일이 답이다. 감사합니다.